자, 이건 지금 이제 제가 어제 작성한 블로그 포스팅이에요. 보시면은 블로그 포스팅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블로그에 제가 지금까지 합격시킨 열차 승무원 관련된 후기부터 해가지고 자기소개서 작성 가이던스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것만 보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답변을 준비하고 해야 되는지를 다 아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가이던스도 있고 이든쌤이 올려준 이런 내용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이제 기간제 채용 자기소개서 항목은요, 사실상 아주 예전에 코로나 때 진행됐던 그 자기소개서 항목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되게 과거로 회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객실승무원 합격 이력은 요 정도 됩니다. 근데 오늘은 객실승무원 합격 이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열차승무원 합격 이력이 중요한데, 제가 215명 합격시켰거든요. 보시면 채용 한 번에 많게는 23명, 32명, 28명 이렇게 합격을 시켰었습니다. 저는 사실 열차승무원 근무 경력은 없죠. 근데 열차를 많이 타봤고 NCS상 열차승무원과 객실승무원의 공통점들이 굉장히 많고, 예전에는 NCS가 동일했거든요. 직무 수행 능력 그 평가 부분이. 그래서 아마 많이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 다 보시면 합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영상들 보시면 합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공부하시면 되고요. 1번 항목을 좀 볼게요. 의사소통을 위한 자신만의 이제 효율적인 방법 무엇이고, 원활히 소통된 사례. 여기서 말하는 소통이라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가 소통의 대상이 누가 있습니까? 소통의 대상? 동료.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근무하는 곳과 이를 둘러싼 이해 관계자들, 그리고 고객이 있겠죠. 자, 그럼 동료와는요,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소통의 본질이고, 이해 관계자와는 어떤 오해와 갈등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소통의 본질이고, 고객의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그 니즈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소통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료들 간의 소통, 혹은 여러분들이 소속된 조직을 둘러싼 여러 고객사, 관계사, 협력사 등 그런 조직과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줄이고, 또는 그것도 팀워크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떤 업무 효율성을 높인 사례, 그리고 고객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서 근무할 때 고객들이 원하는 게 있지만 이런 걸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을 때 그들이 만족했던 사례, 그런 것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료로 가면 팀워크 쪽으로 가게 되니까 이제 다른 답변에서는 팀워크 사례를 또 좀 적절하게 조율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고객 사례로 간다면 또 다른 부분에서 고객과의 사례를 조금 조율하시면 되겠죠. 자기소개서 항목이 5개니까 그 5개에 여러분들의 메인 경력 1개, 2개 정도를 잘 나눠서 하시는 것도 좋고요. 메인 경력 1개를 가지고 2개, 3개 항목에 하시고, 나머지 2개 정도는 또 여러분들이 학교생활, 대외 활동, 그러니까 경력 말고 경험사항에서 했던 것들도 작성하셔도 되고, 그 서류에 적지 못했던 것을 작성하셔도 전혀 상관없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제가 가이던스를 간단하게 드리면, 의사소통의 방법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그 방법이 갖는 힘, 이에 대한 정의, 그리고 실제 사례, 경험 이야기해 주시고요. 마지막 이제 열차 승무원으로서 어떻게 그 소통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순서대로 답변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만의 의사소통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체크리스트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이러이러한 것인데, 실제로 동료들 혹은 고객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는데, 또는 고객의 이러한 니즈를 파악하는데 이러이러한 도움이 됩니다. 2문장 썼죠 벌써? 경험 사례 이야기해 주시고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내가 왜 이런 소통법을 택했고, 이런 소통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생겼고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아웃컴, 결과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열차 승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동료들, 고객들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제가 이렇게 철저하게 확인했던 그 체크리스트를 이 열차 내에서도 적극 활용해 이러이러한 결과를 만들겠다, 이러이러한 사례를 만들겠다, 이러이러한 방향성으로 나아가겠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상세한 내용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고객의 경우엔 특수계층,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소통을 잘해서 도움을 드린 경험, 또 불만 고객과 같이 특수한 사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서비스 역량을 어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그리고 최근 5년간 귀하가 겪은 경험에 비추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이거는 이번에 대한항공에 있었던 질문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올려놨는데 6분 13초 구간부터 보시면 이제 해당 이번 항목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보면 최근 5년간이라고 한 건요, 어릴 적 이야기 하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어릴 적에 집에 빨간 딱지 붙어본 사람 많고요.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한 사람 많고요. 어릴 적에 가난했던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많은 사람들이 겪는 아픔 이야기 하기보다는 성인이 된 이후에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었다는 말은 어떤 방향성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 방향성을 나아가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수능 실패, 재수 반수 이런 것도 이야기 많이 하시던데 이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히 피로감이 있고 별로 와닿는 소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만 겪어봤을 법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참 생각해보면 많이 없어요. 그쵸? 근데 많이 없는 게 아니라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적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적는 게. 보면은 중요한 건 누가 보더라도 참 힘든 상황이었겠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문제 상황의 객관적인 크기, 이 문제가 얼마나 좀 힘들었을까라는 것들이 좀 공감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게 뭐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어떠한 결과 멘탈을 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인 사례도 가능하고 대학 생활 중, 팀 활동 중, 직장 생활 중, 동료와의 갈등 등등등등등등 다 가능한데 중요한 건 50대, 40대 이런 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보았을 때 이 청년 참 기특하다, 고생했네, 대단하다라는 것을 그래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좋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족의 이야기, 아버지, 어머니의 투병 이런 내가 아팠던 건 말하면은 체력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한 열차 승무원 업무에는 좀 치명적이지만 이런 이야기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했던 경험인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언제나 표현도 많이 하고 평소에 잘해야겠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내가 지금 마주하는 고객, 내가 지금 마주하는 동료도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언제나 한 번 더 그 사랑을 표현하고 한 번 더 좋은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가이던스는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의 힘들었던 사례를 직관적으로 제시해 주고요. 왜 그 문제가 본인에게 가장 큰 문제였는지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례를 설명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상세히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이 얻게 된 멘탈, 인사이트, 그래서 저는 이러이러한 것을 깨닫게 된 만큼 앞으로도 이러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방향으로 600자를 채워주시면 어렵지 않겠죠. 5년간 힘들었던 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새로운 꿈을 갖고 이제 조종사가 되고 싶어서 이제 온 은행의 돈을 다 끌어다가 대출을 했는데 잘못된 바보 같은 비트코인 투자로 돈을 다 날린 경험도 저에게는 큰 문제였고요. 왜? 제 꿈을 이루어야 하는 그 제 인생에 어쩌면 정말 중요한 그 도전이 막혀버린 상황이 되었으니 근데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을 찾아서 더 의미 있는 일을 하자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어쩌다 보니 이 테디쌤이라는 직업이 나에게는 조종사보다도 더 잘 맞는 더 좋은 직업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일단 내가 정확히 모르는 투자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도 했고 또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업은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이제 어머니가 사고 나서 다쳤던 경험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밝고 건강했던 어머니인데 어쩌면 그 사고로 제대로 걸으실 수도 없다라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게 된 만큼 나에게 너무나도 큰 어떤 걱정, 불안감, 어려움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런 과정 옆에서 도움 드렸던 거,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라는 분이 이제 언제든 내 옆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내가 또 깨닫게 된, 실감하게 된 계기가 됐고,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하는 이유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랑 표현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3번 항목 볼게요. 자신이 활동했던 조직이나 단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효과적으로 해결했던 경험을 상황, 행동, 결과 중심. 그럼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의 경험을 명백하게 적어라 라는 거잖아요. 자, 보시면
동료와의 갈등이 우선되겠죠. 조직 단체에서 다른 사람과 갈등, 동료와의 갈등이 우선되는데 이제 위에도 동료 갈등이었으면 여기서는 또 다른 갈등을 해야 되고 위에가 고객과의 의사소통이면 여기는 동료 이야기를 해도 상관이 없겠죠. 자, 보시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갈등의 원인이에요. 왜 그런 갈등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갈등 해결 방법을 탐색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본인의 액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인드와 행동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과보다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기한 내에 이런 팀 프로젝트를 끝내야 되는데 한 동료가 유난히 참여하지 않고 비협력적이야. 그랬을 때 그 갈등은 어떤 결과,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걸 알게 되니까 내가 이 비협력적인 동료를 협력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생각해서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던 거지.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을 추가로 더했지. 왜? 이러이러한 마인드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동료가 협력적으로 바뀌었던 경험, 이렇게 구체적인 결과, 배움, 깨달음까지 여러분들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경쟁사와의 갈등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매뉴얼을 바꾸냐 안 바꾸냐, 신메뉴를 개발하냐 하지 않냐, 또는 어쨌든 새로운 무언가 나아가는 과정에서 동료들 간의 생각이 달라서 생겼던 갈등을 조율해 나가는 거 과정도 괜찮고요.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어차피 해야 되는 거 내가 하자라고 하는 그런 성실함을 어필하는 사례도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이 배송업체의 어떤 정확한 정시성이 중요한데 이 정시성이 오지 않아서 어떤 이해관계에서 충돌이 생겨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노력을 내가 대신 했던 거, 그래서 고객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 어쨌든 조직이나 단체니까 여러분들 경력 경험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고, 뭐 거기에 적었던 걸 다른 곳에서 적었다면 이제 경력 경험에서 적지 못한 사례로 이야기해 주셔도 되겠죠.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땡땡에서 근무할 당시 땡땡으로 인한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자, 이유, 원인. 그래서 이로 인한 부정적 결과 제시, 내가 이러한 생각으로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다라는 사례 제시.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제 결과, 깨달음, 그 다음에 어떤 앞으로의 마인드. 여러분들 객실 승무원 말고 열차 승무원도 동료 승무원이 있고 열차 팀장님도 있고 객실장도 있고 영무원도 있고 또 사무실에서 업무 지원해주는 분들도 계시고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팀워크가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라는 거. 4번, 학업 업무 특정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 자, 이거는 대한항공 인재상으로 보면 성실한 조직인 또는 진취적 성향의 소유자, 되게 중요한 항목이에요. 지금 제 영상을 보시면 이게 회원 정리용 동영상 멤버십에 보면 이제 인재상에 대한 영상이 있어요. 이거 열차 승무원 직업 윤리 및 항공사 승무원 인재상 답변 활용 방안, 요거 보시면 인재상에 대한 풀이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대한항공 기업 분석 영상 그거 보셔도 도움이 되고, 여기 보면 코레일 관광개발 특별 클래스 영상들이 있잖아요. 요런 것들도 이제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올라온 것들을 확인하고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시 넘어갈게요. 자, 학업이라고 한다면 뭐 대학교에서 뭐 팀과제, 장학금, 뭐 수석 졸업 이런 것들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게 사실 흔하긴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대회 수상, 공모전 이런 거 수상했던 것도 좋고, 아니면 회사나 조직 내에서 내가 뭐 어떤 특정 결과를 받은 경험, 올해 판매왕, 이달의 우수 서비스원, 서비스상 등등등. 중요한 건 근데 모두에게 인정받는 멋진 목표도 좋지만 개인의 목표도 가능해요. 개인의 목표도. 근데 왜 이 목표를 설정했는지가 중요해요. 그냥 장학금 받고자 노력했다. 장학금을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길래 그 목표를 설정했는지 그게 나와야만 여러분들이 일반적이지 않고 차별화된 노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목표여야 돼요. 의미 있는 목표. 그럼 예를 들어서 저는 대학교를 다니는 4년 동안 모든 학기 성적 장학금을 받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서 학과 생활과 학업에 그 누구보다 성실히 임했습니다. 당시 부모님께서 이러이러한 상황이셨고 이런 가게에 도움이 되고 싶기도 했고
장학금을 받는다는 것은 제게 주어진 학업이라는 그 본연의 역할에 책임을 다하는 또 하나의 증명이자 증표이기 때문에 매 학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럼 이제 당신이 어떻게 노력했는지 차별화된 노력과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결과, 그리고 마지막 거기서 이제 결과가 있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실패했던 경험을 해도 되지만 사실 좋은 결과로 하는 마무리가 크겠죠.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만큼 앞으로 열차 승무원으로 근무하면서도 저의 새로운 이러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는 방향으로 가주시면 되겠죠. 자, 업무적인 목표에 있어서 반드시 달성할 수 있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진 지원자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반드시 달성할 수 있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진 지원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목표가 있다면. 이게 그래서 5번이랑 또 연결이 될 것 같아요. 5번이랑도. 4번 간단하게 이제 설명해 드리면 1번 전인 땡땡에서 땡땡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이러이러한 노력을 결과를 만든 경험이 있다. 자, 왜 중요한지 이유 설득, 그리고 구체적인 노력 설명, 그리고 결과 및 인사이트, 깨달음, 제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5번입니다. 5번 응시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 지원하는 동기와 코레일 관광개발에 입사한 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상세히 기술해 주십시오. 자, 지원 동기의 핵심은 일단 열차 승무원 직업이 나에게 주는 매력과 장점도 나와야 하는데 결국 내가 이 직무를 잘할 수 있는 이유와 강점도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장점과 강점을 활용해서 목표를 상세히 기술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철도위 안전사고 제로화를 통한 고객 신뢰를 책임지는 열차 승무원이 되고자 코레일 관광개발에 지원했습니다. 자, 그럼 내가 왜 코레일 관광개발은 실제 이러이러한 가치로 안전 제로화, 사고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러이러한 기업이죠. 저도 철도위에서 이러한 사람이 되고자 이러한 노력을 해왔고 이러이러한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자, 그럼 내가 안전에 자신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증명하겠죠. 내 경력, 경험, 자격, 노력한 점을 통한 강점. 자, 그리고 이제 입사 후 저는 목표 설정을 할 때 이것과 연결하면 되겠죠. 실제 객차 내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서 가장 많은 보고 제안을 한 사람, 또 가장 많은 상황 사고 대처를 통해서 고객의 만족과 신뢰를 책임진 사람, 또는 코레일 관광개발에 안전 매뉴얼이 있다면 그 안전 매뉴얼을 개정하고 업데이트하는데 보탬이 되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사람 등등등 가능하겠죠. 내가 그리고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또 대한민국의 철도 서비스 품격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지원했다. 요즘 많잖아요. 그래서 중국인, 일본인 내 언어 어필을 해주시면서 내가 이제 어떤 철도라는 것은 이제 한 나라의 교통수단으로서 어떻게 보면 서비스 품격을 보여줄 수 있으니 나는 그곳에서 외국어로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다국적 문화의 고객들에게 만족을 난 전하겠다. 그리고 이제 입사 후 저는 이제 일본인 고객 전담 열차 승무원, 혹은 일본인 고객 응대 매뉴얼을 기획 제작하는 승무원, 또는 일본인 승객 응대와 만족을 위한 교육을 하는 강사, 이런 걸로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열차 승무원의 실정을 완벽하게 알지 못해도 됩니다. 왜냐면 이것을 보는 분들이 열차 승무원 근무를 하신 분들이 아니고 대부분인 외부 면접관으로 모셔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열차 승무원은 그런 거 없는데, 그런 매뉴얼 없는데, 이런 거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스토리와 방향성대로 그 목표와 포부를 설득력 있게 작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찌되었던 여러분들이 그 목표라는 것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달성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뜬금없이 여러분들 독일어 자격증 없는데 독일어 하는 사람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현재 그 목표를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가 없으면 이건 사실상 허황된 이야기가 되니까요. 그래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투명하고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5가지 항목에 대한 자기소개서 항목 가이던스 분석이 끝납니다. 어렵지 않죠?